서가 명가. 사막과 오아시스계, 로마, 터키, 이란, 우즈베키스탄, 그 중국의 서안으로 쭉 이어지는 이 사막과 오아시스에게. 여기는 우리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했던 우즈베키스탄에 큰 도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사마르칸트를 꼭 봐야 됩니다. 이스파하니요. 예. 이란의 이스파한을 볼 때까지는 이건 죽으면 안 됩니다. 이란의 이스파한을 봐야 되고 이 사마르칸트의 비비하눈 모스크의 이 눈 내리는 이거를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사마르칸트는 티무르 제국의 왕도예요. 티무르는 또 뭐냐? 우리가 그렇게 배운 겁니다. 티무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의 초강대국이 우리 조선시대 때 명나라 서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티무르 제국이 명나라 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병사에서 못했죠. 쳤으면은 동북 아시아사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강대한 티무르 제국의 수도가 사마르칸트입니다. 이 사마르칸트와 지금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와 부하라 이런 지역들은 이 시기에 소그드족들의 도시 국가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소그드라고 하는 종족은 무시무시한 종족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입에다가 꿀을 발라줘요. 손에는 아교를 발라줘요. 왜 그럴까요? 잘 나중에 한번 자식이나 손자 교육시킬 때 한번 꿀처럼 달콤한 말로 상대방을 현혹해서 돈을 벌고 한번 손에 들어온 돈은 절대 놓치지 마라. 예. 천하제일의 장사꾼들이 소그드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나라로 오고 당나라로 오고 일부 신라까지 오고 일부는 일본까지 가면서 장사를 한 민족이에요. 장사.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가서 함부로 이렇게 흥정하다 보면은 손해 봅니다. 저도 시장 가서 완전 손해 봤어요. 야, 소그드의 후예들 다르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즈베키스탄인들은 소그드와 투르크의 혼혈. 이때 소그드족들이 여러 개의 도시국가에 있었다. 그 중에 사마르칸트에 있었던 소그드의 도시국가에 7세기 후반에 거기에 있었던 왕의 잔치를 묘사한 벽화가 나왔는데 아프라샵이라고 하는 언덕에 있는 궁궐에서 7세기 후반에 그 지역에 있었던 왕의 잔치를 묘사한 벽화가 나왔는데 거기에 소그드족도 아니고 투르크족도 아니고 서양인도 아닌 동양인 그리고 복장과 칼을 보니까 고구려인 머리에 조우관을 쓰고 약간은 쇼다리고 그다음에 이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고구려인 누가 보냈느냐 시기가 연개소문 때입니다. 연개소문 때 당의 이 위협 속에서 똑같은 거예요. 흉노와 고조선 그렇죠? 그 앞에 동돌궐과 고구려 지금 고구려 말기에 연개소문 이 급박한 시절에 일촉즉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초강대국 당과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와 입장이 비슷하면서 당을 견제할 수 있는 나는 당의 동쪽 당의 서쪽에 있는 저들과 손을 잡자 그 보낸 겁니다. 그래서 외교관 보낸 거예요. 외교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의 뭐 팽창 전략 이야기할 때 제가 아는 그 국제관계 하시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은 외교 무대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편들어주는 그런 나라가 3개 정도 필요하답니다. 외교적으로 제가 왜 3개인지 모르겠는데 3개 국가 무조건 코리아가 오라 하는 나라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게 어디 갔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글쎄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다 아닌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게 스탄 나라예요. 스탄 나라들이에요. 중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저기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함께 그렇죠? 우리로서는 얼마나 좋아요. 저 지역에 우리가 없는 게 다 있잖아요. 광활한 영토, 자원, 가스, 석유. 그래서 예전에 대통령 후보 나왔던 허경영 씨가 했던 말이 옛날에 웃었잖아요. 몽골하고 대한민국의 이 국가연합을 제안한 적이 있다면서요. 근데 그거를 몽골 지식인들도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답니다. 서로 너무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몽골이 없는 건 우리가 다 있어요. 인구, 기술, 자본. 우리가 없는 거 몽골 다 갖고 있어요. 광활한 영토, 그렇죠? 자원, 환경. 야, 또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정말 필요에 의해서 그 사진 보낸 겁니다. 이 벽화에 보면은 코끼리를 타고 온 인도 사람도 있고 곤도라에 앉아 있는 중국의 귀부인도 있고 사마르칸트에 다 모인 거예요. 저기서 외교를 전개한 겁니다. 외교전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나 이런 외교관들이 수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데 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신북방 정책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프라시아 벽화는 요즘은 국사 교과서에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저런 거 안 나왔었거든요. 나와요. 그래서 고구려가 우즈베키스탄 땅에 있었던 소그드족의 한 도시 국가와 손을 잡으려고 했었던 흔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탑사 한번 가봐야죠. 이거 국사 아까우면 그러면 한국만 다닙니까? 몇 번 갔습니다. 우리 학생들 데려가기도 하고 이거 한번 파는 게 소원이었어요. 또 근데 이상하게 제가 뭐 소원해서 다 안 된 게 별로 없어요. 또 파게 됐습니다. 제가 파는 건 아닌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관 한 기관이 올해 금년부터 발굴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마르칸트에 있는 소그드족의 도시 국가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몇 년 전에는 이 사마르칸트 말고 남쪽에 아프가니스탄하고 국경지대에 테르메즈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초기 불교, 쿠시안 왕조 불교가 아주 흥성했던 데거든요. 거기 불교와 우리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불교를 가져왔던 마라난타 이런 스님들 중국 사람 아니거든요. 그쪽에서 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이 그 3년 동안 팠거든요. 끈기가 없었어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여론이. 그래서 3년 파고 국가기관이 철수했습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그거 한 10년 팠었으면 대한민국의 초기 불교의 전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됐을지. 제가 그 얘기 왜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국내에서 그냥 소는 누가 키워? 그냥 국내나 있지 왜 자꾸 해외로 다녀? 아닙니다. 누군가는 저거 해야 돼요, 해외에서. 이건 이제 저에게 그쪽 또 세상을 안내를 해주시고 막 젊은 나이에 40대에 갑자기 돌아가신 그 장준희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제공한 사진. 제가 항상 그분 이야기를 씁니다. 제가 찍은 게 아니거든요. 우즈베키스탄은 이 농업 조건도 좋고 그래갖고선 이게 뭐,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당나라 때 뭐라고 불렀을까요? 오랑캐 호자에다가 계집 희자 호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소그드족들, 이 남녀가 추는 춤이 중국의 서안에서 최고 인기예요. 그거 하나 보려고 중국의 그냥 귀족 자제들이 돈 다 탕진해가지고 그거 보고서 그냥 오고 그러는 거예요. 호선무 막 그래갖고 이런 소그드족들이 팍 뺑글뺑글 돌고 춤추는 이 당시에 장안의 최고의 인기. 그 당시 장안은 국제적인 도시잖아요. 그래서 장안의 서쪽은 서역 사람들이 쭉 살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 보면은 적인 걸 이런 영화 당나라 거 보시죠. 보면 그 복장도 적인 걸 복장은 중국 한족 복장이 아니에요. 카프탄이라고 그래서 이 소그드와 페르시아인들 하는 그런 복장입니다. 나중에 끝나고 가시면서 적인 걸 한 쳐보시면은 모자 호모 오랑캐 모자하고 하는 그런 국제적인 문화 패션의 도시가 서안입니다. 이 호희들 바로 이 양반들이에요. 소그드족들입니다. 알렉산더가 동정했을 때 현지인의 여성과 혼인했다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영화 보면은 현지 여성에서 흑인으로 나오고 막 그러는데 소그드족입니다. 그 여성의 이름이 뭐예요? 록산나예요. 록산나는 록산의 여성형이에요. 록산은 광명이에요. 그 중국사에서 광명의 록산에 이름을 붙인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알록산. 알록산도 소그드와 투르크의 혼혈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혼인했었던 소그드죠. 그다음에 나중에 호희. 그런데 제 얘기는 이 사람들이 서안, 지금은 서안인데 장안이죠. 거기까지만 있고 과연 안 왔을 것이냐? 장사꾼들이 그렇습니까? 이윤을 보고선 천리를 마다하고 가는 게 장사꾼들인데 저는 한반도에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도 들어갑니다. 기록도 있거든요. 일본에도 소그드 음악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한국의 흔적이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 삼국시대 통일신라 때 보면은 왼쪽에 있는 건 통일신라 원성왕 릉을 지키고 있는 터번을 쓰고 눈이 쑥 들어가고 수염이 막 곱슬곱슬하고 팔에 막 근육질해. 그 다음에 오른쪽은 턱수염이 더부룩한 눈이 쑥 들어가 코가 큰 역시 경주의 한 무덤에서 나온 흑인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뭘 보고 만들었느냐? 그 당시에 경주에도 저런 얼굴들이 있으니까 처용가가 나오는 거죠. 처용. 그래서 한국 고대는 고구려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가야도 이미 다종족 국가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일 민족이 아니라. 전 그 예를 듭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한국, 일본 하는데 AD 4세기에 김해에 살고 있는 처녀가 후쿠오카에서 배 타고 온 총각을 만나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고구려의 영토인 저 중국의 길림성에서 온 총각을 만날 일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은 근대 국가니까 한국, 일본이지만 그 당시엔 지역 단위로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해에는 그때 이미 여수 순천에서 온 사람들, 울산에서 온 사람들, 후쿠오카에서 온 사람들이 바글바글 떠드는 그런 항구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걸 칼같이 너는 일본, 너는 한국 이걸 나누는 것은 후대적인 관념이란 말이죠. 네. 오늘 너무 지금 항해를 많이 했으면 어지러우시죠? 네. 자, 그래서 한 5개 정도의 대표적인 국가 내지 세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월이라는 국가입니다. 지금의 베트남 월남이 남월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조선, 이게 우리 한국이 고조선 나온 것처럼 위만조선이 존재할 때 이쪽에는 남월이 있었고 위만과 남월은 도찐 개친처럼 비슷한 인생 역전을 겪었고 위만조선과 남월의 중국 한나라에 대한 정책도 비슷했고 한나라가 마음에 안 들어한 것도 비슷했고 그래서 한이 기원전 111년에 여기를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7개 군을 설치한 후에 거기에 참전했던 수군 장군, 루선 장군 양복이라는 인물은 여기 치고 나서 곧바로 우리를 또 칩니다. 그래서 우리 사기에 나오는 한나라의 루선 장군 양복이 양쪽을 쳤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위만조선 참 모릅니다. 참 자료도 없고 모르는데 남월을 보면 보입니다. 이 남월 왕의 우리는 위만조선의 왕궁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안 해드렸잖아요. 남월은 왕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발굴을 했어요. 지금의 중국의 광동성 광주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월은 광동, 광서, 베트남 북부 중부를 다스렸던 우리가 마치 중국의 동북 지방과 한반도를 그리고 계속 밀려나죠. 베트남 계속 밀려나죠. 우리 밀려났죠. 똑같아요 역사가. 그리고 언제가 고토하면 수복해보자. 민족적인 자존심 강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유교, 그다음에 쌀농사, 그렇죠? 뭐 뒤에 불교도 들어오고 한자 문화권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어떻게 세계에서 이렇게 비슷한 인생 유전을 겪은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근데 제가 이걸 왜 중시하냐면은 우리는 위만조선 시기에 왕의 무덤을 못 찾았어요. 모릅니다. 그런데 남월의 왕릉을 발굴했어요. 근데 뜻밖에도 거기서 나온 유물이 맨날 중국에서는 자기네는 황제고 이게 다 나머지 낮췄잖아요. 남월의 왕이 왕이 아니에요. 황제를 칭했던 거예요. 도장에 딱 있어요. 문제. 그리고 도장도 인이나 장이 아니라 옥새할 때 새예요. 이건 황제란 뜻이거든요. 문제 행세 딱 나온 겁니다. 이거 보면은 위만조선을 우리가 중국 기록 보고 나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발굴하면 이런 거 나올 수 있겠구나. 비교가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하여튼간에 이 남월국 덕분에 중국의 동남부와 베트남의
북부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이 해상 실크로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위만조선 때다. 근데 이 세력을 멸망시키고 중국이 광동, 광서와 베트남 북부 중부에 7개 군을 설치하는 것을 영남 7군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남지방과 한자는 똑같습니다. 그 중에 하포군은 광서성에 있고 교지군은 베트남 하노이 쪽에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당연히 이런 중국식의 무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광서성 하포에 가서 그 당시에 해상교통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하포군에 만들어진 한나라 때 무덤들을 보니까 별게 다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요, 파르티아. 파르티아는 지금의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란, 이라크에서 만드는 도자기가 중국의 광서성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저 파란색은 베트남 유리 그릇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역시 파르티아 산이에요. 그러니까 다 저런 것들은 바닷길을 통해서 이미 기원 전후한 시기에 바닷길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물건이 베트남의 유물과 함께 중국의 동남부까지 온 겁니다. 그럼 우리 한반도까지 오지 않았다고 볼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중국과 한반도 일본 열도의 선은 이미 그 전에 존재했으니까. 저는 분명히 이었다고 봅니다. 바로 이 시기가 이제 허왕우의 시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동방에 웅크리고 있는 섬 같은 이런 평화로운 조용한 나라가 아니라 고대에는 초원길, 그다음에 사막과 오아시스의 길, 바닷길을 통해서 고구려대로, 신라는 신라대로, 오늘 가야는 빼먹었지만 가야, 백제 다 마찬가지로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돈을 위해서 열심히 경제 활동했다, 외교 활동도 했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중 한일 관계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북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도 다 우리 친구다, 우리 이웃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서가 명가